지금부터 우리 고맙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 의원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말씀 기자실에 이렇게 아마 기자 선생님이고 이렇게 많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12월 초에 지식인 선언 그리고 종교인 선언하면서 정동영 저에게 출마를 권유해 주셨던 어르신들께서 경전차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몇 분만 잠깐 소개해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노인회 회장 전영배 회장님께서 자리를 주셨네요. 민주당을 평생 지켜온 김대열 의원님, 순창군을 순창 군수를 12년간 하시면서 제 고향입니다. 강인영 군수님, 그리고 순창의 자랑이면서 전라북도 자랑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제2시 청년회의소 회장을 하고 있는 순창 출신 장승필 제2시 회장, 전주완주 통합 추진상 상당히 김경재 감사합니다. 장애인 운동을 평생 해오신 이문철 의정부의 전주시 의회 전직 의원님들 이끌고 계신 이희수 회장,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적극 지지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회장님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독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예수마음 예신회 원로 목사님들께서 여기다가 모셨는데 대표로 백남은 목사님, 일반선교협의회 회장님, 철도노조 위원장을 하신 노충환 의원님과 함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 이제 이렇게 소개드리고요. 제가 우선 출사표,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번 기자실에 왔었습니다. 8월 달에 곧 전라북도 도민들이 총궐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새만금 예산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기자실에 와서 8월 22일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이걸 항거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전북 출신 원로 중진 모임을 서울에서 2차례 개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여기 방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올 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 오늘 2024년 용해해 갑진년 1월 2일 전북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 연성 독재에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 역사적 퇴행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변종 정권, 돌연변이, 역사적 변칙 정권 이미 확실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두려운 나머지 중간이나 따라가자 하는 보신주의와 기회주의가 야권에 행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희생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80명이 넘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2년 내내 압수수색, 체포영장, 검찰 소환 이런 겁박을 수백 차례 넘게 되풀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정치 탄압이요 정적 죽이기 사례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격입니다.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를 규탄하고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중심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서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다음에 방향을 일부 바꿨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의 철퇴를 펴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면 합법적으로 2024년 안에 이 정권을 탄핵으로 퇴출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윤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적 이익이요 국가적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면 윤 정권의 폭주하는 내치 그리고 외치의 노선을 강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 압승을 위해서 당의 전면에 서서 제가 윤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지킬 사람 정동영입니다. 개성공단을 열어젖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두 팔을 번쩍 치켜 올렸을 때 경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이 손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끼리 풀어나갈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상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역사 후퇴입니다. 남북평화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2000년 6.15 정신의 결정적 후퇴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세력은 민주당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 겸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으로서 미국의 반대를 뚫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북한의 전략적 결단, 즉 북한의 핵포기 결정을 받아냈고 마침내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합의하는 6자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동영이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수! 얼마 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대통령이 돼 달라. 대통령이 돼서 나의 원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나를 한반도 평화체제 특사로 임명해 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미국, 중국, 워싱턴, 베이징, 평양을 뛰어다니면서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를 일으켜 세우고 평화체제를 위한 사자회담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저에게 제발 그러셔야죠 라고 응답했습니다. 저의 꿈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특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전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인구 소멸 위기 1등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작년 말에
작년 초에 176만에서 작년 말에 175만입니다. 이제 충청북도, 강원도에 추월당할 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한 명씩 늘려왔습니다. 인구를 16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몇 년 뒤면 160만 대로 떨어집니다. 충청북도에만 추월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추월당하는 전라북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육아 지원, 파격적인 보육 지원, 파격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전라북도 인구 소멸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그리고 10명의 국회의원 1000원이 원팀이 돼야 합니다. 전라북도민 총력체제를 만들어서 일자리 유치 총력전과 출생률 반전을 이루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김관영 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지사에게 큰 꿈이 있는 줄 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뒤에 전라북도 인구 감소가 멈췄다. 이 평가를 듣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4년 전라북도는 인구 소멸 중단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정동영이 전북발전 팀장을 맡아 뛰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더 이상 전북 추락을 막기 위한 비상구가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대한민국 도농 복합도시 가운데 통합을 이루지 못한 도시는 대한민국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주, 완주밖에 없습니다. 전주, 완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결정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새로운 출렁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 완주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서 또 단체장이 자기 선거구 지키기를 위해서 전주 완주 통합을 막아 나서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요 전라북도 도민을 불쌍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2024년이 돼야 합니다. 1단계로 전주 완주 택시구역 제한 철폐, 버스노선 통합, 지역화폐 상품권 통합, 관광지 입장료, 시티투어 등 통합정책의 실현으로 1단계 전주 완주 경제통합도시를 선언해야 합니다. 2단계 행정통합도시로 가야 합니다. 이런 2단계 단계적 통합 로드맵에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완주군 의회가 이를 합의하고 시민과 도민 앞에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에 한옥마을이 없었다면 타지방에서 과연 전주를 찾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일이요, 또 하나는 한옥마을을 되살려낸 일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전주를 맛과 멋의 대표도시,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극장을 짓고 한옥, 한복, 한식, 한지로 한국인의 고향이자 문화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6월 30일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전주시장이 이것을 받아서 한옥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도시 미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교동풍남동 한옥 870채 약 10만 평이 재개발, 재건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동양의 밀라노가 되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저는 비상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전주시 지도부를 바꾸고 마침내 1년 반 뒤 98년 12월 전주 한옥마을을 다시 한옥지구로 재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옥마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1,500만 관광객이 전주를 한 바퀴 휙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전라선 타고 순천으로 여수로 떠나는 빈손 관광지대로부터 전주를 여기서 하룻밤 자면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야간 이벤트 구경도 하고 하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만들어서 전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전주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는 서울 다음으로 한양 다음으로 조선의 역사 유물과 흔적이 숨결이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후백제 태조 현원의 그런 유산을 되살려서 전주를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맺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로운 전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미국 하원의장 팁 오닐의 말입니다. 모든 정치는 로컬입니다. 정동영 정치의 뿌리는 전주입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전국 연속 최다 득표라는 영광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재선 때 쇄신 정통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었고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 되고 당의장이 될 수 있었고 통일부 장관 겸 NS위원장으로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를 총괄할 수 있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시 그리고 지리를 얻지 못해 제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에 효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전북도민에게 큰 상처를 안겨드리는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제 가슴 속에는 큰 산과 같은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냅니다.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 전주와 전라북도 도민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질의하신 선생님 저희 잠깐만 질의응답 전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네. 밖에 서브처치 기자회견 당사자가 들어와서 하셔야지 지지자분들은 좀 잠깐 좀 퇴장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예. 말씀 잘하겠습니다. 분 입구에 있는 죄송합니다. 잠깐 길을 좀 펴주시고 좀 나가주시죠. 미안합니다. 예. 뒤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기자분들이 뭐 다 서 계시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뒤로 빠져주시죠. 예. 좀 밖으로 나가주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한다 보니까 아마 와서 참석해 주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충정으로 오신 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신 뒤에 좀 빠져줘 이쪽으로. 예. 총선 때마다 새롭게 출마하시는 분들은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시죠.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지지자들 또 민주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드보이들의 어떤 귀환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올드보이라고 지금 명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올드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 정치 지형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해서 출마를 결행하시게 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지금 싸워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고 있었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제 고향에 작은 집을 짓고 서울에서 철수해서 내려왔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현실 그리고 특히 윤 정권의 지난 2년 동안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초재선 의원들의 무기력함에 안타까웠습니다.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명색이 광주 국회의원인데 어느 사람 하나 고개 빳빳이 세우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광주의 민심을 들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양반도시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광주 민심이 전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이만큼 싸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그동안 윤석열 출범 이후에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 국한해서 이 정부의 노선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2024년 정치학에서 선거 중에 중대 선거로 규정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거를 중대 선거라고 부릅니다. 2024년 선거가 중대 선거. 세대 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 교체요, 시국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그런 이재명 죽이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저를 나서게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민주당이 9.19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이 컸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맥락하고 이어지면 지금 이낙연 신당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통합이 시대 정신입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오점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제3당을 만들어서 다당제 길을 가보겠다고 했던 8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 길은 저의 정치적 과오였습니다. 그러나 다당제의 꿈은 저의 꿈입니다. 한국 정당의 개혁, 정치체제 시스템의 개혁, 이것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 진영 정치로부터 합의제 민주주의, 다당제로의 이행이 저의 꿈입니다. 헌법체제 개혁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정부, 통합정부가 필요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니라 연합정부 국무총리를 찾았어요. 재작년이죠 벌써. 22년 3월 9일 대선에서 통합정부론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통합정부론 정동영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통합정부론을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40일 딜레이 되면서 이른바 통합정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좌초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신당 통합에 배치됩니다. 지금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분열은 민주당의 힘을 빼는 것이요,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동의할 전주시민, 전라도민, 우리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출마하고 혁신공천 하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강대현 의원이 한동훈 출마 포기했고, 근데 우리 상임 국민께서 출마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큰 인물이신데 상징적으로 보일 텐데 사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민주당 총선에 상임 국민이 출마하시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은 10선, 15선, 20선 의원이 있고요. 일본도 10선, 15선 의원이 있습니다. 21번째 쇄신 공천을 했습니다. 재헌 이후에 21대 총선까지. 우리 정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22번째 쇄신인데요. 과연 그것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22대 국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혁신의 핵심은 노선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하고 있지만 이 전라도가 아니면 경상도라면 국민의힘을 하고 남을 정치인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노선이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신양명의 정치는 있지만 노선의 정치는 없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확고한 자기 철학이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고 여당을 하다 야당을 할 수도 있고 보수정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의 민주당이 노선과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180석인데 윤석열 정권 감히 이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총재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라는 정체성으로 뭉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이 야당 때도 여당 때도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노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핵심 대안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도 10선 의원이 나온 적이 없죠. 후선이 이제 김종필, 김영삼 두 분이 후선 의원으로 그쳤는데 전주에서도 후선 10선 의원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라북도에 저는 마지막 공삼 제가 후선 의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국이 한때 좀 정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뭐 의장도 하셨었고요. 대표도 하셨었고, 정세균 대표도 계셨었고, 부모님 계셨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이런 사태를 작년에 있었던 잼버리나 이런 예산 사건들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더 무게감 있는, 긴장감 있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힘있는 정치인을 원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좀 전공계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전북을 세 팀으로 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은 밥으로 살지만 밥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존감으로 삽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밥그릇도 작아지고 밥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무너졌다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정동영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당의장을 하고 장관을 하고 정세균 대표가 당 총리를 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할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라북도 정치에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존재감을 되찾고 두 번째 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약자는 뭉쳐야 힘이 생깁니다. 약자잖아요. 전라북도가 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뭉쳐 있습니까? 한 팀입니까? 도지사와 한 팀입니까? 교육감과 의원과 시장 군수 한 팀입니까? 각자 도생, 각계 약진, 모래알, 가뜩이나 힘도 약한데 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전북 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원 원팀을 만드는데 저의 작은 힘이나마 버텨보자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전라북도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죠. 우리 전라북도 이제 정치인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는 그런 이렇게 비아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이에요. 전라북도 지금 특수성.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당신, 군 대표, 당의 마음만을 얻기 위해 다 모든 선거운동이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 부모님은 이런 문제,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이 국민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찌르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관영 지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사를 하면서 충청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충청도는 지금 비교 상대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충남이나 전북이나
전국체제는 뭐 항상 충남을 우리가 눌렀습니다. 경제력도 우리가 위였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원인을 김 지사의 진단에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뭐냐? 도지사나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이나 충청도는 일단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선되면 목표가 다음 재선이다. 전라도도 마찬가지 다음 목표가 재선이다. 그런데 그 중간 목표가 다르다. 충청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간 목표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간 목표다. 업적과 성과가 있어야 도지사든 시장군수든 국회의원인 다음에 기회를 또 갖는 거지. 그 성과가 없으면 너 뭐 했냐? 거기에 재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지. 그런데 전라북도는 시장군수는 국회의원은 업적이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경선 통과다. 경선 통과. 그러니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건다.